자, 2025년 3월 고2 국어 모의고사 비문학 영역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22에서 26번이고요. 법지문이 되겠네요. 지금 약간 코가 좀 맹맹한 상태라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지문 먼저 보고 문제 먼저 보고 지문을 분석을 좀 해볼게요. 22번 문제 내용, 그 다음에 23번 포인트 문제, 24번 역시 추론 형태 문제, 25번 사례 적용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26번 문맥상 바꿔쓰기. 자, 26번 문제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 우리 법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사법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재판을 받다. 이렇게 좀 간추리면 돼요. 문맥음이 파악하는 경우는 재판을 받다. 재판을 수용하다. 이게 안 되죠. 수용이라는 말은 내가 받아들인다. 그것을 받아들일 어떤 그 생각이 있다. 이런 건데, 재판받는 거는 이거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소송을 거는 거기 때문에 수용하고는 맞지가 않는다. 맞지 않습니다. 자, 민사소송은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법원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민사소송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소송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을 소송 비용이라 하는데, 과도한 소송 제기 등을 막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소송 비용을 소송의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는 재판 유상주의를 택하고 있다. 자, 첫 번째 달라 내용 별거 없죠? 예. 민사소송 그리고 소송 비용 요 정도밖에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 비용은 크게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비용으로 나누다. 비용을 분담하다 안 되죠? 분담은 자기가 그 의무를 지우는 것, 이것을 분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나누다니까 안 되고요. 자,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으로 재판 수수료인 인지대와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인 송달료 등을 말한다. 이때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하며, 자, 소가 한번 볼까요? 소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 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이거를 소가라고 하네요. 자, 이것과 비례하여 같은 소가더라도 1심에서보다 2심에서, 2심에서보다 3심에서 더 비싸다. 당사자 비용은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며 드는 부대 비용으로 소송 서류의 작성료, 당사자나 증인의 출석을 위한 비용 등을 말한다. 당사자 비용에는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 비용, 즉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포함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재판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단락. 소송 비용은 소송 당사자 양측이 각자 부담할 수도 있고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데, 각자 부담주의는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소송 당사자 양측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불법 행위로 인하여 변호사 비용이 초래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불법 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다? 각자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각자 부담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는 이제 문제점이 되겠죠. 요즘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법원이 이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였다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패소하였다면 패소한 비율에 따라 당사자 각각이 소송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는 패소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패소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 법률상 책임을 부과함이 합당하다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는 것이 대체로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여 승소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아 법원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 남발을 막는다. 26에 남발을 방어한다. 이것도 안 되겠죠? 예. 그러나 패소자 부담주의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당함과 두려움을 일으켜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 자, 여기 마찬가지 여기도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공익소송에서 두드러진다. 공익소송은 불합리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하는데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를 피해에서 구제하려는 목적을 띠는 경우가 많다. 즉,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할 경우 그 이익이 사회 전체로 돌아갈 수 있다. 자, 이익이 돌아가다. 이익이 돌아가다. 이익이 우회다. 안 되죠. 예, 이익이 우회하다. 우회라는 말은 피해서 돌아가는 게 우회인데. 예. 지문. 하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공익소송에서 패소자 부담주의는 공익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문제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다. 자, 문제를 일으키다. 문제를 야기하다. 되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지문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소송과 소송 비용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순서대로 쭉 접근을 해볼게요.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인지 때는 소송 비용 중 재판 비용에 포함되고 변호사 비용은 소송 서류의 작성료 등 당사자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변호사 비용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 부분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사자 비용은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며 드는 부대 비용으로 소송 서류 작성료, 당사자나 증인을 출석 위한 비용,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2번 변호사 비용은 소송 서류의 작성료 등 당사자 비용을 포함한다가 아니라 당사자 비용에 소송 서류 작성료, 부대 비용, 변호사 비용 이렇게 들어가 있죠. 따라서 2번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3.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이 되고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하면 승소이익이 사회 전체로 돌아갈 수 있고 현재 우리 법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측에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네요. 따라서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자, 기억은 각자 부담주의, 그다음에 니은은 패소자 부담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소송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소송 비용을 고려한다. 자, 각자 부담주의는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단의 내용을 확인을 해본다면 각자 부담주의가 소송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소송 비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자기들이 알아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그런 비용을 말하는 거죠. 자, 니은 패소자 부담주의는 소송 비용을 소송의 승패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맞죠? 예, 그래서 진 사람이 진 쪽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3, 4번도 확인해 봅시다.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인지대가 속과에 비례한. 얘는 기억만 속과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재판 비용 자체가 재판 비용에 포함되는 인지대, 그죠? 지문에서 재판 비용이 포함되는 인지대 자체가 속과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이든 니은이든 둘 다 비례합니다. 자, 네 번째. 니은에 비해 기억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률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도 없죠. 그래서 뭐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률 관계 확정하기 어렵다라기보다는 이건 뭐 기억이든 니은이든 법원이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 자체가 좀 맞지 않습니다.
자, 5번. 기업과 니은 모두 불법 행위로 인하여 변호사 비용이 초래된다는 개연성을 인지하고 있다. 자, 기업 같은 경우 각자 부담주의에서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이 초래된다? 이거 뭐 개연성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따라서 틀렸다. 때문에 23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 내용 묻는 문제들이에요. 얘네들이. 자, 24번 문제.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법에서는 소송 비용을 소송의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는 재판 유상주의를 택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재판을 좀 남발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1.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2. 당사자 비용의 부담보다 재판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남발되는 걸 막기 위해. 요게 되겠죠. 4. 일정한 절차를 따르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간소하기 위해. 5. 정의의 관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답은 3번밖에 없네요. 25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어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불특정 다수를 피해에서 구제하기 위해 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 그럼 이제 소송의 성격이 공익소송이 좀 해당이 되겠네요. 교통공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쪽도 변호사 선임했네. A도 변호사 선임했고, 이를 시정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항변하였고, 법원은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의 넓은 간격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여 교통공사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함께 A에게 교통공사 측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 전부를 교통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자, 패소했죠?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았다고 본 것은 소송이 제기된 상황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무과실 책임주를 따른 것이겠군. 자, 1번 선지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섞어놨어요. 먼저 보면 자, 법원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졌다고 본 것은 소송이 제기된 상황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무과실 책임주를 따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자,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패소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패소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의 법률상 책임을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 요게 무과실 책임주의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뭡니까? 법원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침해받다고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소송을 건 A한테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지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상황이 맞지가 않는 거죠. 자, 2번. A와 교통공사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을 내세운 거고. 3번. A가 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은 불합리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소송이고요. 4번. A가 교통공사 측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경제적 부담으로 공익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겠고. 5번. 법원이 소송 비용에 대해 각자 부담주의를 취하였다면 소송에서 교통공사가 승소하였더라도 A와 교통공사가 각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을 하였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예, 패소한 A가 전부 부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아까 읽어가면서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법과 관련된 지문은 말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풀거나 선지를 볼 때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그럴 때는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따갖고 오는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봐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 시험 볼 때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 분석을 하고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선지에다가 연결시키는 연습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법과 소송 비용에 관련된 지문과 문제풀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